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3명이 오류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합의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직원의 임금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부양 법안에 따르면 성인에게는 1,200달러, 아동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되며 시민권자와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영주권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수혜금액이 소득에 반비례해 줄어들게 되며 개인 연소득 9만 9천 달러 이상인 주민인 경우는 아예 현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직접 LA 한인회관 1층에서 SBA 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하면서 한인회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차압 위기에 놓이게 된 가주의 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은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가주 주지사에게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1층 영사 민원 업무를 일시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헌혈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에게서 혈장을 기부받아 이를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시험에 나선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발병지가 된 뉴욕주가 행인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식료품점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2일 부활절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시간표로 제시한 데 대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각각 7만 명과 7천 명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명률이 10%가 됐습니다. 한국 총선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통합당의 공천 작업 마무리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급반등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등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펄스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2조 달러의 부양책안에는 전 국민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현금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1인당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17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 소득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도 있습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1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수혜 금액이 소득에 반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개인 연소득 9만 9천 달러 이상인 주민, 부부의 경우 연소득 19만 8천 달러 이상인 경우는 아예 현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은 2018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은 현금 혜택이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138명이 추가돼 현재 카운티 내 총 확진자는 799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미성년자 사망자에 대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총 사망자 수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 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20%가 병원에 입원했으며 카운티 내 치사율은 1%로 국내 치사율인 1.5%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빌 류 LA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행정명령으로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가주 주지사에게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25일 데이빌 류 시의원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 한인 언론사와 브리핑을 갖고 비상행정명령 기간 동안 렌트비와 유틸리티 동결, 그리고 나아가 면제 여부까지도 검토해보는 상정안을 소개했습니다. 당초 류 시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미팅에서 비상행정명령 동안 렌트비와 유틸리티 인상을 동결하고 미납된 공과금에 대해 지불 유예를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의회 미팅이 취소되면서 추후 열릴 시의회 미팅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LA시에서는 비상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수도세, 전기비, 가스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물이나 전기, 가스 등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렌트를 못 낼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연체된 렌트와 공과금은 갚아야 합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코로나19 종식 후 6개월 만에 내는 것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고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더 나아가 렌트비와 유틸리티비를 아예 면제해주는 정책을 구현해달라고 가주 주지사에게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워터빌, 파워빌 오니까 그 돈 못 냈어도 water and power will not be shut off. 그러면 렌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 못 낸다고 그 eviction이 쫓겨내는 게 못합니다. 이제 그 불법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6개월 가면은 6 months of rent, 아파트 렌트나 그 비즈니스 렌트나 그거 너무나 많이 it becomes a lot and a big burden.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forgiveness 할 수 있나 그것도 우리 알아보고 있어요. But there's no announcement on that yet. 한편 데이빌 류 시의원이 한국 기업 시젠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한 2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 키트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먼저 전달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한 빨리 시젠과 협업해 일주일간 10만 개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4단계로 분리될 것이며 1순위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및 경찰과 소방관들, 2순위는 노인과 기저질환 환자, 3순위는 일반 의료진, 4순위는 일반 시민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test for coronavirus from Seagen Technologies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 they will be available to healthcare workers and first responders.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의사, 그 제일 지금 병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분들 하고 first responders, paramedics, fire department, police department 그런 분들한테 먼저 테스팅 시작하겠습니다. LA한테 commitment을 they're committing to give us 100,000 tests per week by mid-April. 데이빌 류 시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테스트의 진단을 위해선 테스트 키트만 필요한 것이 아닌 실험실, 면봉, 장갑 등 많은 것이 부족해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테스트 키트용 면봉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사무실 전화 213-357-6468로 연락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지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차압 위기에 놓이게 된 가주의 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몇몇 국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주택 차압과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구제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 중에는 US뱅크와 웰스파고, 시티은행과 JP모건이 이에 속합니다. 이 은행들은 일단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주나 카운티 단위로 운영하는 소규모 크레딧 유니언 등도 역시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단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현 상황에서 미납한 모기지 페이먼트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감봉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실직 수당 신청이 10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내린 조치라 밝혔습니다. The reason I say it's timely, we just passed the 1 million mark in terms of the number of claims just since March 13th. 1 million Californians have now claimed the need to get unemployment insurance, so this cannot happen soon enough. 이미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로 모기지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이후 주민들의 소득이 줄거나 끊기면서 생활고를 더 심화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 모기지 납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은 은행들과 대출기관에 스몰 비즈니스론과 학자금 대출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은행의 유사한 규제 완화 조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에서는 이미 모기지 페이먼트와 압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수많은 국민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한 모기지 완화 규제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한편 모기지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로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과 상업 프로퍼티 소유주들은 4월 11일부터 가능한 미납 벌금 취소 요청 방법을 LA 한인회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손 접촉이 많은 공공기물이나 시설 사용 시 위생 수칙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유기나 ATM, 공공장소 출입문의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워낙 불특정 다수가 자주 만지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찝찝함을 느끼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컨슈머 리포트는 주유기 손잡이와 키패드 등은 바이러스가 딱딱한 표면에서 수시간씩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들 공공기물에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회용 니트릴이나 라텍스 장갑 또는 종이 타월을 갖고 다니며 장갑을 버릴 때는 뒤집어서 버리고 손 세정제나 소독용 물티슈를 갖고 다니면서 주유기나 키패드를 닦은 뒤 사용하고 사용 후에도 손을 닦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무언가 터치해야 할 때 손가락 대신 펜 같은 대체물을 이용하며 옷소매로 손이나 손가락을 커버해 이용하는 것 등이 권고됐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들 공공기물을 사용한 직후 바로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제대로 깨끗이 씻는 것이지만 항상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휴대폰 표면도 70%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용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닦기 전 파워를 끄는 것이 전화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1층 영사 민원 업무를 일시 중지할 예정입니다. 영사 민원실 방문 고객과 재외선거 유권자 간 영사관 내 대면 접촉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사 민원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총영사관 밖에 많은 수의 재외선거 유권자가 줄지어 대기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한꺼번에 다수가 투표장 방문을 위해 공간 2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1층 민원실을 재외투표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미국을 떠나 자신의 고국에서 봄학기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서비스는 유학생의 체류 신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졸업 후 현장 취업 실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ICE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현장 취업 실습은 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주택과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경제적 영향이 미치고 있지만 오는 4월 10일로 다가온 올해 2차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아 재산세를 제때 내기 힘든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건물주는 납기일이 지난 뒤 오는 4월 11일부터 연체에 따른 벌금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연체 벌금 면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며 소유주가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바탕으로 별도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산정국은 강조했습니다. 산정국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꾸려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재산세 지불 방법에 대해 현재 카운티 빌딩이 행정명령에 따라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구에서의 직접 납부는 할 수 없으며 온라인과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재산세액 감면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산정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예비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LA시 의원 선거에서 14지구의 케빈 데 리온 후보가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한인 후보 출마 지역구들의 경우 어제 현재 4지구 데이빌 류시 의원이 1위로 10지구의 그레이스 유 후보는 2위로 각각 결선에 진출할 전망이며 12지구 좌니 후보는 득표율 50%를 살짝 넘긴 가운데 당선을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케빈 데 레온 후보는 24,823표를 얻어 득표율 52.62%를 기록해 2위인 신디 오티슨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케빈 데 리온 후보의 대변인인 조나단 언더랜드는 현재 미 개표분이 400여 표밖에 남지 않아 결과가 바뀌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데 리온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 조니 시 의원이 역시 재선을 노리는 12지구는 당선을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조니 시 의원이 32,860표로 득표율 50.65%를, 로레인 런드퀘스트 후보가 32,018표로 득표율 49.35%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니 시 의원은 최종 득표율이 50%를 넘기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할 수 있지만 표차가 아주 너무 박빙이어서 결과는 선거국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주의 제2원 비자 인턴들에게도 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도록 비자 스폰서 업체들의 지침이 내려지며 한국 귀국 러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 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인 인턴 김 씨. 이번 주 들어 제1 비자 스폰서 업체들로부터 4월 1일까지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만일의 국경 봉쇄 상황에 대비해 미주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1 인턴들을 고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다른 스폰서 업체는 벌써 2주 전부터 제1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인턴들에게 전원 귀국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미국에 남고 싶어하는 인턴들에게는 재정 상황을 증명하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미국에 머무를 기회를 제공하는 스폰서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인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약도 없는 데다 진단 절차까지 까다로운 미주에 인턴들이 남아있기보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스폰서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는 타 국적 인턴들의 경우 이미 공항과 국경이 폐쇄돼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한국인 인턴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귀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여기는 인턴들이 많아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스폰서 측의 입장입니다. 인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귀국해야 하는 인턴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귀국 인파가 몰리고 항공편도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기거하고 있던 아파트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어제 급반등에 성공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미국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8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도 500포인트 가깝게 올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도 1% 넘게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3에서 4% 오르며 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야가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에 합의한 것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 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The Congress needs to do is to enable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to endure the economic disruption and emerge on the other side when the health crisis is solved.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역할을 했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밝힌 것도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버냉키 전 의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를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전형적인 불황보다 자연재해에 훨씬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공황은 인간의 문제, 통화, 금융 충격에서 비롯됐지만
현 상황은 다음 분기에 가파른 침체가 있을 수 있어도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방송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있겠지만 코로나19 발병이 정점을 지나면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대공황보다 큰 공황이 올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연준의 파격적 행보가 경기 반등 기대감을 어렵게 되살리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비상행정명령으로 고전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직접 LA 한인회관 1층에서 SBA론 신청 대행 서비스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첫날부터 신청 예약이 폭주하면서 한인회 전화가 장시간 불통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25일 아침부터 LA 한인회 전화와 이메일로 수백 통의 SBA 론 신청 대행 서비스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LA는 물론 오클라호마와 하와이 등 타주에서까지 소식을 듣고 스몰 비즈니스 디제스터 론을 신청하라는 한인들이 몰리면서 한인회 전화가 장시간 불통되기도 했습니다. 한인회는 25일 신청 예약자 중에 2명을 선정해 직접 LA 한인회관에서 SBA 디제스터 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SBA 론 신청 앱이 25일 접속자가 너무 많아 다운되면서 신청 절차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제임스한 LA 한인회 이사입니다. 우리 방에 지금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한 둘에서 세 분 정도 되세요. 나머지는 이제 바깥에서 차에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러셔야 되는데 최대한 뭐 전화로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물론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컴퓨터를 쓰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못하시면은 뭐 종이로 작성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여기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제 다 도와드립니다. 이날 첫 번째로 LA 한인회에서 스몰 비즈니스 론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은 한인은 특별한 케이스라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LA 한인회에 직접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회 전화와 이메일로 SBA 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예약한 후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대기 기간이 약 열흘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신청 대행을 도와주는데 45분에서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고 민원인 간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30명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한인회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일단 한인회에서 만든 SBA 디제스터 론 신청 방법을 담은 튜토리얼 유튜브를 참조해 스몰 비즈니스 론을 신청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한인회에 전화해서 전화 상담을 신청할 것, 전화 상담으로 신청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한인회를 직접 찾아 신청 대행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SBA 론 신청 방법을 담은 영상은 LA 한인회 유튜브 채널 카플라 TV에 업로드돼 있습니다. 25일에는 LA 한인회관에 미구엘 산티아고 가조 하원의원도 방문해 한인회의 대행 서비스를 격려했으며 채널4와 유니비전 등 주류와 타 커뮤니티 미디어도 취재 오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인회에서 신청 대행을 원하는 분들은 한인회 전화 323-732-0700번이나 한인회 이메일 info@kafla.org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워킹은 받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2일 부활절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시간표로 제시한 데 대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택 지하실에서 진행한 화상 기자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는 부활절까지 이 나라를 다시 열고 싶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영리한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인위적이거나 상징적인 시간표에 짜 맞추려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일자리로 복귀시켜 2차 감염 수치 급증이라는 결과만 초래한다면 우리의 국민과 경제에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에는 훨씬 더 파멸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초대 규모 경기 부양책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나는 상원의 민주당도 충분히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경제 지원책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안 처리에 직접적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도 상원 의원이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있다. 나는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길 원하며 나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의회 지도자 및 주지사, 시장 등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2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등 상원 의원 3명이 오류를 지적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이엄과 팀 스캇, 벤 세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타결한 합의안 초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수정하기 전에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합의안 가운데 실업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직원의 임금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의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실수로 해고를 장려한다면 의료, 제약 및 식품 공급 등의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이들의 요구와 관련해 법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헌혈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들에게서 혈장을 기부받아 이를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시험에 나선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헌혈센터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을 코로나19에 감염돼 위중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헌혈센터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혈장을 기부받는 첫 헌혈센터가 됩니다. 이 회복기 혈장 치료법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의 혈장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는지 시험한 뒤 이 혈장을 환자에게 주사하게 됩니다. 식품의약국도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에게 혈장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병원들은 자격을 갖춘 헌혈자를 뉴욕 헌혈센터로 보내게 되고 FDA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 건 이 처방을 사용해도 될지 판단에 승인할 예정입니다. 뉴욕 헌혈센터의 수석 의사 그리고 과학 책임자 베스 세드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이를 확대해 전국의 병원에 이를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군의 보건 방호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내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전 세계에 걸친 군의 보건 방호 태세를 찰리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찰리는 전체 5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내 감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합참의장 수석의료고문인 폴 프레드릭 공군 준장은 이번 조치 강화와 관련해 우리의 발병 곡선이 둔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건 방호 태세를 찰리로 상향 조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릭 공군 준장은 찰리 격상은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필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접근 지점의 숫자도 제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대의 인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미 육군은 그러면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에 대비해 우발 사태 대응 병력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의료 장비를 확보하려는 기관 간 경쟁이 혼돈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구하러 영업을 중단한 네일숍과 문신숍까지 주 정부에서 전화를 하고 몸집이 큰 동물용 호흡기라도 가져다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정부의 조율 부재로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의료장비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웃지 못할 풍경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는 의료장비를 구하느라 일주일 내내 전 세계에 전화를 돌리는 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네일숍과 문신숍 등에 전화를 걸어 마스크와 장갑 등의 재고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N95 방역용 마스크를 250만 개 확보했다면서도 의료 물자를 확보하는 와중에 있어서 안 될 장애물을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연방 차원에서 주정부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급을 조율해도 모자랄 판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계격파로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3만 개의 산소 호흡기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가 보내온 것은 400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400개만 보냈으니 죽을 사람 2만 6천 명을 정하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언론은 쿠오모 주지사가 너무 화가 나서 29,600명이라고 해야 할 것을 26,000명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전쟁처럼 행동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행인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를 행인들에게 개방해 밀집도를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주민들에게 외출 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집도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와 최대 전선이 됐으며 이날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일부 도로에 대해 차량 통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일반인들의 농구나 스포츠 경기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전해졌던 25,665명에서 약 5,000명이 늘어난 381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최소 285명에 이르렀습니다. 뉴욕시의 확진자는 최소 17,8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확진자 수가 사흘에 2배가량 증가해왔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최다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도쿄 도지사는 이번 주말 외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도시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어제 4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도쿄 시내 한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확진자 11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도쿄 내 확진자는 사흘 전에 16명, 그제 17명, 어제 41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10명을 넘어서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아졌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금이 감염 폭발을 막을 중요한 국면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도시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平日につきましては、できるだけお仕事の方は、ご自宅で行っていただきたい。夜間の外出についてもお控えいただきたいと。 더욱 심각한 건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도심 공원 등에 여전히 많은 상충객들이 몰리는 상황에 전문가들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患者さんを見ていてよくわかりますけど、悪くなる時のスピードがものすごく速いっていうことが目の前で一気に起こるわけですよね。ものすごい怖いです。 일본 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도쿄를 포함한 전체 확진자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2,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각각 7만 명과 7천 명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명률이 10%가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의료진 감염이 특히 심각한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3,430여 명이 돼 3,281명이 사망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사이 5,500여 명이 늘어 4만 7천여 명이 됐습니다. Notificados desde el inicio de la epidemia, ha habido un incremento del 20% respecto a los datos de ayer, con 7.937 casos nuevos.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인력과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odo lo que podemos, estamos sufriendo mucho con la situación y seguimos reclamando eso, que nos venga ayuda porque verdaderamente la necesitamos.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나란히 7만 명과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지에 이날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치명률이 10%인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누적 확진자 증가율만 놓고 보면 확산세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14.9%로 정점을 찍은 뒤 20일 14.6%로 시작해 24일 8.2%까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왕위 계승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인 커밀라 파커 볼스는 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세계적 대유행 국면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을 보장하자고 제안할 방침인데 공동 선언문에도 비중 있게 담길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모여서 사진 찍고 악수하는 정상회의가 아닌 화상으로 만나는 특별회의가 오늘 밤 9시에 시작됩니다. G20 정상들이 전 세계적인 방역과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 대책까지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국제사회의 보건 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로 발언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이달에만 8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국제 공조를 주도해왔습니다. 그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이 큰 만큼 우리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비중 있게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업인들의 출입국을 G20 회원국이 선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도전에 맞서 G20 정상들이 내놓을 공동선언문에 국제공조의 차원을 높일 어떤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통합당의 공천 작업 마무리가 순탄치 않습니다. 당 공관위가 공천 무효를 요청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한 의원이 최고위 결정으로 다시 살아난 등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 공천에 탈락했던 통합당 민경욱 의원, 황교안 대표 요구로 가까스로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공천 번복에 경쟁자는 반발했지만 공천 번복의 결과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습니다. 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의정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공관위는 공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인천 선관위 결정이 이유였습니다. 선관위가 민경욱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긴급 소집된 통합당 최고위 판단은 달랐고 민경욱 의원을 최종 공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원위치로 해서 민경욱 후보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위는 또 공관위 추천에 경북 경주, 부산 금정의 단수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 경선을 진행합니다. 경선 후보엔 이미 컷오프됐던 경주 김석기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이적을 위해 불출마 비례의원 3명을 제명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4명까지 적어도 7명이 이르면 오늘 더불어시민당으로 갑니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최종 개별 통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보낸 무급휴직 통지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 명에게 이 같은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과 보건,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 근로자 3천여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휴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불법 부당한 일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에 우선 타결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했습니다. 우선적인 타결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미측에서는 본 협상에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 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던 한국인 인건비를 총액 협상에서 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등 다양한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담금 협상이 막판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에브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근심이 많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다스리고 달게 잘 수 있을까요?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 휴대폰을 열든 TV를 켜든 코로나19 얘기뿐입니다. 가짜 뉴스도 횡행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챙기되 거기 매몰돼 하루를 보내지는 말 것. 특히 침대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그리고 자극적인 소식에 반응해 분출되는 아드레날린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둥지. 잠들기가 어렵다면, 한밤중에 자고 깬다면, 수면 컨설턴트 마리아느 테일러는 그럴 때에 대비해서 둥지를 만들라고 충고합니다. 부엌 식탁이나 마루 소파, 만약 단칸방이라면 침대 발치에 방석 더미여도 좋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뒤척이는 대신 둥지로 가서 편하게 책을 보고 음악을 들을 것을 권유합니다. 결국은 잠이 올 테니 그때 다시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세 번째 웃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TV를 보는 시간도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되도록 코미디 프로그램을 고를 것. 수면 코치 케이트 피셔는 웃다 보면 걱정을 조금 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 불안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등을 대고 편히 누워서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놓습니다. 4에서 6 정도를 쉬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풍선을 불 때처럼 가슴 위쪽까지 공기가 가득 차도록 폐가 꽉 찼다 싶으면 멈춥니다. 그리고 내쉬기 시작합니다. 코로 길고 부드럽게 폐가 비었다 싶으면 멈췄다가 다시 들이마십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쓰기. 연구에 따르면 옛날식으로 펜을 들고 종이에 쓰는 행동도 도움이 됩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이나 공포를 하나하나 적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꼭 자기 직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언제가 됐든 염려를 종이에 옮기고 털어버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2조 달러 규모 초대형 부양책에 합의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95.64포인트, 2.39% 상승한 21,200.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8.23포인트, 1.15% 오른 2,475.56의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56포인트, 0.45% 하락한
77,384.3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 2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등 각국의 부양책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5.29% 올랐고 커뮤니케이션은 1.59%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극심한 불안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반등을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0% 상승한 24.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39% 오른 27.8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7% 하락한 1663.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이 하락한 것은 5거래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 이틀간 180달러 가까이 치솟은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에리카 세테 LA 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브닝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주차 완화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 동안은 운전면허증 기한이 만료돼도 LAPD가 이에 대해 티켓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Additionally, though, LAPD will not give tickets to any drivers with expired driver's licenses during this time. Angelenos need the essentials to get through this crisis.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비필수적인 DMV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